6 게임 넘게 차이 났어. 코리안 시리즈 직행을 축하. 자, 우리 10페이지 가보도록 합시다. 10페이지. 오늘은 딱 10페이지, 11페이지 요거만 있어요. 그래서 네. 어제 근데 나가보니까 앞에서부터 짚어보면서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할 거다 하더라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품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품사는 어디에 써져 있는 거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냐면 국어사전에 써져 있는 걸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품사는 국어사전에 써져 있는 거. 자, 국어사전에 이미 그렇게 써져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품사를 나눴었습니다. 형태의 기능, 의미에 따라서 품사를 나눴는데 형태에 따라서는 형태가 변하느냐 안 변할 수 있느냐 못 변하느냐에 따라서 불변어와 못 변하면 불변어, 변할 수 있으면 가변어라고 뭐뭐어들을 얘기했고요. 기능에 따라서는 뭐 바디 역할, 몸체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은 꾸며주느냐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체연, 수식어, 관계연, 그다음에 용언, 뭐 독립어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체언에는 뭐 명사, 대명사, 수사 있고, 수식어에는 관형사, 부사, 관계어는 조사,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 독립어에는 감탄사 이렇게 있다라고 정리를 한 다음에 뭐뭐 있는지만 보고 지난 시간에는 마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 체언에 대해서 우리 뜯어볼 겁니다. 아예 다 뜯어볼 예정이에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체언까지 하면서 체언은 단어의 부분이었죠. 품사는 단어의 부분이었는데 내가 이게 묻는 게 버릇이거든. 근데 뭐 안 좋을 거 아니야.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자, 단어까지 올 때 우리는 첫 번째 의문을 공부했었어요. 의문에서는 정의가 중요했죠. 정의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별해주는 이었고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의문의 종류에 대해서 잠시 또 얘기를 했었어요. 의문의 종류에는 쪼갤 수 있다, 쪼갤 수 없다로 나눈다고 했었어. 쪼갤 수 없으면 비분절 의문이었고요. 분절 먼저 해봅시다. 쪼갤 수 있으면 분절 의문이었고요. 쪼갤 수 없는 애들, 절대 쪼개서 보여줄 수는 없는 애들을 비분절 의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 괜찮아요. 하나도 안 아프네요. 우리 뭐 저기 점심때가 지났으니 밥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는 밥이라는 걸 초성, 중성, 동성으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얘네는 분절이 되었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절으로는 뭐가 있다? 자음과 모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분절어문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 근데 좀 억지스럽지만 이런 문장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말을 하다니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에 말은요. 여기에 말은 false, 여기랑
여기에 말은요. 뭐 제가 영어 할못이라서 영어를 원래부터 못한 건 아닌데 이제 보자. 영어를 마지막으로 한 지가 12년이 됐어요. 12년. 사실 뭐 중간에 토익 보긴 했는데 토익도 리스닝으로만 점수를 다 땄어. 그냥 뭐 중간에 리스닝 듣다가 리스닝 이 학교 방송실을 되게 타거든. 그래서 그 토익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어느 학교가 잘 들리는지도 있어. 나는 저기 뭐냐 대전에 어떤 학교였지? 도안중이었나? 뭐 어디 중학교에 가가지고 보통 학교를 빌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 가가지고 봤는데 잘 들리더라고. 잘 들리는데 그냥 내 귀가 호주 억양은 절대 못 듣더라고. 해보자면 정신줄이? 코카콜라 바로 했지. 어차피 못 들으면 끝이야. A B C D A B C D 탁 해서 찍었는데 바로 틀렸고요. 호주 억양 다 틀리고 저기 영국 억양이 진짜 잘 들리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토크라고 합시다. 대충 얼버무립시다. 자 말을 하더니 말도 안 돼 이렇게 발음하죠. 이거는 짧게 이거랑 이거는 길게 발음한다라는 거. 근데 이걸 우리가 쪼개서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말로만 얘기해서 이 길이를 캐치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쪼개가지고 봐봐 이렇게 이게 더 길잖아. 이걸 이렇게 쓰지 않죠. 말 이렇게 쓰면 뭔가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소리의 길이가 미분절 오분의 대표적인 예시였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놈의 음운변동으로 갔습니다. 음운변동 네 가지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었죠. 음운변동 네 가지가 교체, 탈락, 첨가, 축약해가지고 교체에는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학, 유음학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목 역행동학까지 우리가 학습을 했었고요. 뭐 탈락에서는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자음근 단수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첨가는 니은 첨가랑 우리 옆에 고생해가면서 사이드에 필기했던 반모음 첨가가 있었고요. 또 축약에서는 자음 축약, 거센 소리 대기랑 모음 축약 이렇게 반모음으로 되면서 다른 걸로 바뀐다 이렇게 보기도 했었지만 모음 축약이라고 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로 갔냐? 형태소로 갔어요. 형태소로 갔어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답이다. 그래서 우리 형태소는 어떤 걸 더 중요시했냐? 형태소의 구분이요. 형태소의 종류요. 요걸 되게 중요시했었어요.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성이 있으면 자립 형태소. 자립 못하면 기대해야 된다. 그래서 자립성이 없는 의존 형태소가 있었고요. 자 거기에서 자립성 유무보다 더 많이 쓰는 구분 방법이 뭐였다? 실질적 의미의 유무였다.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또는 교과서 나와봐야 알겠지만 문법에서만 쓰는 형태소라고 해서 문법 형태소라는 이름이 쓰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고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문법 형태소란 말보단 형식 형태소란 말을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우리 계속 형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저번 시간에 품사 들어가기 전에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었어요. 단어의 정의는 일단은 최소 자립단어였고요. 애초에 그래서 뭐가 됐다? 띄어쓰기가 되는데 띄어쓰기 되는 최소 자립 단위만 언급하기에는 하나가 부족했다. 뭐가 부족했냐면 조사가 부족했죠. 그래서 조사를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최소 분리 또는 분리가 용이한 단위라는 얘기를 덧붙여서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품사 정의로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외워달라고 하는 것들은 강조를 드렸고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뭐 자음 체계표, 모음 체계표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맞고요. 그 뒤에 뭐 저기 뭐냐? 아씨 까먹었다. 자, 형태소 갔을 때 형태소가 의문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가? 뜻을 구별해 주는 거랑 뜻을 가진 거랑 다르다라는 얘기를 또 했었고 형태소의 구분부터는 자꾸 종류들을 우리가 좀 떼어낼 수 있고 그게 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중점으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 체언의 명사, 대명사, 수사를 각각 뜯어가지고 구분해 보고요. 그 뒤에 의존명사라는 애가 따로 있는데 의존명사와 어미와 조사를 구분해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의존명사인 것과 의존명사 아닌 것을 구분해가지고 의존명사인 건 띄었을 수 있어. 그래서 띄었을지 못 띄었을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른쪽에 구분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명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에 동그라미 치고요. 명사의 명자는 이거겠죠. 이거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 명자.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명사의 개념 밑에 보면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름 밑줄 칠게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자,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 한번 이런 열풍이 분 적이 있어요. 뭐 다 수두리말로 바꾸자라는 운동이 되게 활발했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가기관이나 뭐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한 운동은 아니고 보통 교수님 한 분 뭐 이런 분들 아니면은 뭐 이상한 협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예전에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진짜 있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단법인 한국 싱겁게 먹기 협의회 뭐 이런 거 있던데 마찬가지로 뭐 우리말 수두리말 쓰기 뭐 협회인가 뭐 있었어요. 걔네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야 명사 이런 거 너무 한자 아니냐. 우리 애들이 열심히 꼭 논리는 그래. 우리 애들이 원래 보고 배우겠느냐 이런 논리예요. 애들은 정작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름시 이런 걸로 뭐 바꾸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전혀 무시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학교에서 진짜 기이한 분들도 이런 건 제압당합니다. 국어부장님 이런 분들이 제압해요. 이런 걸로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달 이름 우리말로 쓰기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1월, 2월, 3월, 4월 이런 거 다 한자라면서 뭐 1월에 해오름달, 이번 달 9월에 또 뭐 열매달 이래가지고 지금은 어디에다 쓰냐 그러면 인스타 감성 이런 것들 인스타 프로필에 막 적어 열매달 여드레 이러면서 예를 들어 누구 이렇게 인스타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한솔 한 다음에 뭐 열매달 여드레 이렇게 써요. 그냥 9월 8일생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되게 국립국어원이 한 줄 알고 많이들 쓰던데 국립국어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것도 한 교수가 만든 겁니다. 그냥 그래서 굳이 이렇게 쓸 이유는 없어요. 그냥 개인의 자유지요. 자, 그래서 명사로 돌아와가지고 명사도 종류가 조금 중요하고요. 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그래도 종류부터 보도록 합시다. 명사의 종류. 오늘은 힘이 안 나네. 왜냐? 원래는 나는 일요일 월화가 휴무라 가지고
일요일 되게 신나게 했었는데 나 내일 구강 있어요. 아유 주에 하루 쉬는 거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학원 바빠가지고 어느 날 출근을 하다 문득 생각해보니까 내가 21일인가 연속으로 출근을 하고 있었더라고. 이 인생 너무 싫다. 애들 보면 재밌어요. 애들 보면 재밌어서 하는 거지. 자, 명사의 종류, 지시 대상의 유일성 여부 너무 한자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쉽게 써봅시다. 특정 하나만 가리키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지시 대상의 유일성 여부는 특정한 하나만 가리키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둘밖에 없어서 그런데 원래 학생들이 좀 있으면 학생이라고 하면 학생 주목이라고 하면은 학생이신 분들이 다 고개를 들죠. 학생이라는 건 특정 하나만 가리키지 않아요. 근데 출석 부를 때 뭐 예를 들어서 이한설이라고 하면 에 이러고 박나연 이러면은 네 이러고 사람의 이름은 보통 하나만 가리키죠. 동명이인은 그 우연의 일치로 제외하고요. 그렇지? 어느 부모님이 야 너네 딸이랑 우리 아들이랑 이름 똑같이 진짜 이러냐고요. 우연의 일치로 동명이인은 제외하고요. 사람의 이름은 단 하나만 가리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정한 하나만 가리키는가에 yes가 나오면 고유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특정 하나만 가리키지 않고 전체 뭐 예를 들어서 밑에서 누가 소방대원분께서 있잖아요. 사람들 다 대피해야 이렇게 그러면 나 안 나갔대? 저는 인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최후를 맞이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모두가 나가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전체를 뭉뚱그려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그걸 그냥 보통 다 뭉뚱그려 얘기한다라고 해서 보통 명사라고 해요. 선생님 책에는 보통 명사가 위에 있고 고유 명사가 밑에 있는데요. 사실상 유일성 여부라고 하면 유일한 게 고유고요. 그래서 위에 가는 게 맞는데 다들 보통 명사를 위에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관습상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 있는데 보통 명사에는 뭐가 있다? 뭐 사람, 학생, 강아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거예요. 강영욱 선생님께서 강아지들아 이러면은 다들 미안합니다 하면서 막 뛰어오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보통 명사고요. 근데 고유 명사는요. 사람의 이름이요. 이렇구나. 강아지. 걔 이름 뭐 있지? 아 그래? 코리안 트레디셔널 강아지 이름 바둑이로 갑시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대상에 지칭하면 고유명사라는 거예요. 또한 도시 많죠. 도시 많아요. 근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하나만 지칭하죠. 그렇지? 여기에 나와 있는 광역시 마찬가지죠. 광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광역시가 몇 개 있냐라고 하면 서울, 죽으세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이렇게 있죠. 더 있나? 우리나라 광역시는 모두 6개나 있는데 서울을 세면 안 돼 진짜. 서울은 특별시니까 네 이걸 틀린 줄 알았네요. 그래서 서울 빼고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이렇게 해서 6개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이런 것들이 다 고유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고유명사는 보통 뭐가 많다? 사람 이름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쿵쿵따라는 예능이 있었어요. 뭐 쿵쿵따라고. 고은점애들은 아무도 모르던데 그 전설의 조합 강호동과 유재석이 같이 했던 쿵쿵따라는 게 있었는데 그 끝말잇기 게임이잖아요. 끝말잇기 할 때 항상 이제 룰을 정하고 하는 게 있어요. 고유명사 어디까지 허용해주고 시작할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유명인의 이름까지는 허용해주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냐 이씨 연예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내 이름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보통 명사, 고유 명사는 특정 하나만을 가리키는가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고요. 당연하게도 자립성 요구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립성이 있는가? 자립성이 있는가? 있으면 자립명사겠죠. 마치 형태소처럼요. 자립 못하면요 을존명사겠죠. 을존명사에 동그라미하고 별표 해볼게요. 왜냐하면 오른쪽에서 이거에 구분의 애를 써볼 거거든요. 자, 자립명사 왠지 이 책을 쓰면서 영화 이 책의 초판 저자는 따로 계시거든요. 우리는 이제 수정하고 편집하고 하고 있고요. 그 영화는 기본이 결여되어 있다. 많이 화가 나셨나봐요. 영화 이런 거 혼자 쓸 수 있죠. 너 뭐 보러 가? 영화 이렇게 해도 대화가 끝나니까요. 뭐 학교 이런 것들 혼자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을존명사는요 기타를 칠 줄 아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뭐 것, 뿐, 뭐 대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왜 것이 을존명사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운점에 했던 예시랑 똑같은 예시. 되게 잘 보이고 싶은 애랑 잘 보이고 싶은 애랑 용돈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고급 식당에 갔다. 고급 식당에 가가지고 처음 오는데 당황하지 않으려고 이러고 있다가 누가 오셨어.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오셨는데 비싼 걸 시킬까? 여기서 제일 비싼 걸 시킬까? 늘 먹던 걸로 달라고 한번 그냥 질러다 볼까? 이러다가 당황해서 겉! 그러면 네? 이러죠. 왜 안 갖다 줘? 왜 안 갖다 줄까? 무슨 것인지 얘기를 해야죠. 제일 비싼 것이라던가 뭐 먹던 것이라던가 좋은 것이라던가 이런 것을 꾸며주고 설명해주는 애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도 마찬가지예요. 뭐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얘기요. 그냥 뿐이다 그러면 뭐지? 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다른 게 없으면 안 돼서 을존명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명사의 특성에 밑에 앞에 관형어를 둘 수 있고 뒤에는 조사를 동반할 수 있다. 밑줄 치고 거기에 별표를 쳐놓을게요. 나는 항상 여기 파란색을 조성하는 것 같아. 마을에 둘래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명사 마을 있죠, 둘레 있죠, 강물 있어요. 저 네모로 적을게요. 자, 근데 명사는 앞에 관형어를 둘 수 있답니다. 자, 앞에 관형어. 자, 둘레라는 명사를 지켜봤을 때 어디에 둘레라고 했을 때 마을에 둘레. 그치? 마을에가 마을을 이게 전체가 관형어예요. 요거 편집상으로 살짝 밀려 있을 거예요, 책에. 그래서 마을의가 관형어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구분하겠지만 의가 관형격 조사거든요.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관형격 조사라서 마을의가 관형어예요. 자, 그리고 둘레에라고 돼 있죠. 둘레에. 요 에는요.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어디에 흐르고 있냐?
마을에 둘레에 라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부사격 조사로 치워주면 됩니다. 어찌됐든 뒤에 뭐가 오고 있습니까? 명사 뒤에 조사가 오고 있죠. 그치? 조사가 오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대요. 맑은 강물. 강물을 또 맑다라는 형용사가 관형으로 바뀌어서 수식하고 있고요. 뒤에 이는 주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관형어, 뒤에 조사, 명사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두시면 됩니다. 앞에 관형어, 뒤에 조사, 이렇게 명사의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되게 간단하지만 나중에 모국어 하자가 아닌 사람들은 되게 이게 헷갈립니다. 뒤로 수식이 붙으면 이상하고 조사라는 것도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과 뭐 달라가지고 뭔가 붙어서 문법을 정해주는 것도 있죠. 뭐 ing나. 근데 앞으로 붙기도 해요. to로 앞으로 붙기도 하고 ing로 뒤로 붙기도 하고 같은 쓰임일 때도. 그래서 영문법을 100%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밑으로 가서 대명사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 대명사의 대자는요, 대신하다 할 때요, 대자예요. 대신할 때, 대체하다 이럴 때. 그래서 밑에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 밑줄 쳐두고 대명사에 동그라미에 두면 됩니다.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 우리 영어 문법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영어에서는 특히나 뭐를 신경 써야 되냐면, 영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문법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만요? 영어는 반복을 싫어한다. 그래서 앞에 뭐 예를 들어 케이트라든가 제임스 같은 이름이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대명사를 써서 그걸 다시 지칭한다.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이한 소설들 아니면요, 특이한 소설들, 등장인물이 많거나 아니면 작가가 의도해서 이름을 강조하고 싶은 서술을 하는 그런 특이한 소설들이 아니면 굳이 처음에 이한솔은, 그 뒤에도 이한솔은 하지 않아요. 이한솔은 뭐 보통 잡지 인터뷰 이런 거 보면 이한솔을 오늘 뭐 세종 모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어떤 차림새였다, 이렇게 바로. 여기가 너무 커가지고 어그로가 안 끌릴 수가 없네. 그는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면 대명사로 만든다고요. 자, 그래서 대명사는 당연히 종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명사의 종류. 자, 포인트 찍는 대명사가 있어요. 이 지시가 오더가 아니고 포인트를 찍어주는 대명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시대명사입니다. 오더가 아니고 포인트라는 점. 지시 받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지 거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이런 포인트를 찍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 저것 그것 여기 저기 거기 이곳 그곳 저곳 이런 것들 다 대명사라는 점. 왜? 뭐 땡땡 식당에 갔다. 이곳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주니까요. 그치? 땡땡 식당이 이곳으로 받아지니까 대명사겠죠. 자, 지시대명사는 포인트라는 점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곳, 저곳, 또는 이것, 뭐 저것 이런 애들이 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대명사는 얘죠. 인칭대명사.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건 인칭대명사입니다. 자,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죠. 살면서 절대로 4인칭은 없습니다. 자, 1인칭은 나 또는 나 포함이죠.
내가 없으면 절대로 1인칭이 될 수 없고요. 2인칭은 너 또는 너 포함이고요.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것들. 그치? 너무 초딩 문법 같은데. 자, 인칭대명사에 나, 저, 우리, 저희 있죠. 나랑 우리는 낮춤의 성격이 없어요. 네, 저랑 저희는 낮춤의 성격이 살짝 들어있습니다. 저희는요 낮춤 성격이 살짝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구성원 안에서 우리 그러니까 나도 소속되어 있고 듣는 사람도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 앞에서 1인칭 저희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다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고객한테 저희 회사가 라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사원들 다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장이라 교육을 한다 그러면 저희 회사라고 안 써야 됩니다. 왜? 같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 집단에 낮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로 쓰죠. 그렇지. 그래서 저희라는 말은 낮춤이 있어서 저희 나라라는 말은 아예 안 씁니다. 저희 나라라는 말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외교관이 되면요? 외교관이 되면 나라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저희는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쓰겠죠. 자, 그래서 저희라는 거, 저희 나라 없다는 건 그냥 센스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면접이나 구술, 발표 이런 데에서 특히나 대학 하면 발표할 때 저희 나라라는 표현을 쓰면 교수님이 바로 태클 들어옵니다. 네, 그렇고요. 2인칭 너, 자네, 당신, 너희. 여러분 당신의 동그라미만 칠게요. 자, 당신의만 동그라미를 잠시 쳐두고요. 3인칭 그, 이, 그이, 저희, 이분, 저분, 그분 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죠. 그치? 이는 보통 어디에 많이 쓰면 되게 특수한 상황에서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나와요. 그 사모님께서 남편분 옆에 있는데 다른 분한테 우리 이가 참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이러면서 말을 참 많이 저한테 해줬어요. 3인칭이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제귀칭 보도록 합시다. 제귀칭 대명사. 우리는 이미 영어에서 배웠어요. 뭐를 배웠냐? 앞에 나온 걸, 앞에 나온 인칭 대명사를 그대로 받아줄 때 I는 myself로 쓰고요. You는 뭐 yourself, they는 themselves 뭐 이렇게 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귀칭은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뒤로 이렇게 뭐 셀프나 셀브즈가 붙는 게 아니고요. 보통 저, 자기, 이렇게 당신 이렇게 쓰는데 여기도 당신의 동그라미를 좀 해주시죠. 여기서 자기는 애칭의 자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는 옆에 있죠. 철수가 자기의 머리를 못 깎는다 이러고. 자, 여기 당신과 2인칭 당신을 구분하는 건 자, 유의 의미가 들어있는가라는 거. 유의 의미가 들어가면 너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보조사로 바꿔놓을게요. 헷갈리지 않게. 할머니는 당신께서 아끼시던 반지를 손녀에게 주셨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요. 이걸 만약에 내가 들었어. 이 문장을 내가 봤어. 뭐요? 내 반지 돌려줘요? 이래야 됩니까? 무슨 저기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NPC 같은 사람들이요. 방금 할머니께서 당신께서 아끼시던 반지를 자신의 손녀에게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내 반지 어디 갔어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신은 누굴 지칭한다? 할머니를 한 번 더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는 적어도 2인칭은 절대 아니죠. 이 문장에서. 그러면은 제 위치는 당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3인칭을 다시 받아 높일 때 써요. 생전에 당신께서 아끼시던 것 이제는 물려주셨나 보네. 이런 식으로. 자, 미지칭과 부정칭을 우리 한번 묶어볼게요. 미지칭과 부정칭을 한번 묶어볼게요. 자, 미지칭과 부정칭은 자, 여기에 누구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요? 누구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초인종을 듣고 띵동 띵동해. 근데 만약에 내가 막 설거지 이런 걸 하고 있었어. 그러면 밖에서 누구세요? 이러죠. 그렇지? 근데 여기는 또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여러 명이 앉아 있다. 그러면 얘들아 누구 팬 있는 사람? 이렇게 물어볼 때, 자 차이는 뭡니까? 밖에 있는 누구세요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 특정 사람이 누군지 특정해서 지금 초인종을 누르는 너는 너의 신분을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누구 팬 있는 사람 했을 때는 너네들 중 누구라도 상관없이, 즉 정해놓지 않고 물어보는 거죠. 팬 있으면 보통 빌리려고. 자, 그러면 이 누구세요는 알지 못하는 누구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모험을 떠나는 옛날 저기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보다 보면 맨날 모험을 떠나잖아. 뭐뭐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니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지. 그래서 미지칭은요, 모르는 거 칭하는 거예요. 미지, 알지 못하는 걸 칭할 때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칭은 네거티브를 칭하는 게 아니고 정해놓지 않은 걸 칭하는 거예요. 정해놓지 않은 거, 부정, 특정하지 않은 거, 그걸 칭하는 게 부정칭이에요. 그래서 적을 필요는 없어요. 오른쪽에 있거든요. 누구세요가 미지칭이고 전화로, 또는 누가 오긴 했냐 이런 것들. 야자 짠 다음에 다음날 이런 거 들으면 되게 섬찟합니다. 야자를 째고 저기 나는 고등학교 때 아직까지 좀 맞던 데였거든. 쌤이 좀 때리던 학교. 때릴 때 학교를 다녀가지고 누구 어제 야자 한 놈 손들어 말해요. 너네들 중 누구라도 야자에 참석한 애 손들라는 거죠. 그렇지? 네, 이걸 이미 알고 계신 거라서 그때 손들면 더 맞아요. 그래서 정해놓지 않은 거, 모르는 거, 이렇게 미지칭과 부정칭을 보시면 됩니다. 보통 뭘로 나오냐? 네, 누구로 나옵니다. 시험에 낼 거면 누구 가지고 시험을 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디도 있습니다. 어디가 이거랑, 우리 지금 어디가 이거랑 어디든 상관없어. 어디라도 이런 것들은 다르죠. 그렇지? 무엇도 무엇을 먹을래? 이거랑 무엇이든 상관없어. 이럴 때 미지와 부정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자 밑에 그래서 대명사의 특성 가봅시다. 대명사는 특성이 물론 안 중요하다가 아니고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명사의 특성은요. 대명사의 특성은 인칭 대명사도 있고 그리고 보통은 대화 상황에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요. 똑같은 말이라도 발화 상황, 즉 뒤에 밑줄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 플러스 위치에 따라 달라져. 예를 들어 난 지금 여기 서 있죠. 넌 지금 거기 있지. 자, 이 삼각대 나한테는 이거야. 넌 좀 더 멀리 있으니까 저거 또는 그거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이런 차이예요. 만약에 너가 여기 있고 내가 일로 옮기는 순간에 그거 저거 너한테는 이거가 되죠. 네, 이런 차이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철수 언제적 철수입니까? 자, 나는 이것이 좋아. 철수는 사과가 좋아. 이렇게 철수가 직접 말하면 우리는 철수 다시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친구가 갑자기 친구 이름이 철수인데 철수는 사과가 좋아 이러면 왜 저래? 왜 저러지? 약 안 먹었나? 아니면 약을 먹어버렸나? 이런 식으로. 자, 명희가 또 너는 그것이 좋다고 또 이거를 철수는 사과가 좋다고 이러고 있으면 그 쇼츠에서 봤는데요. 전종석 그분이 SNL 나와가지고 일본 커플인 척 브이로그 찍은 그런 거 보면 다 3인칭 하더라고. 철수는 그것이 좋다고? 영희는 수박이 좋은데 이거 약간 문희는 포도가 먹고 싶은 데랑 똑같죠. 그치? 이렇게 보통 안 쓰니까요. 대명사로 대체해 쓰는데 여기서 그것, 이것 다 영희와 철수의 관계, 즉 여기서는 좀 더 위치에 따라서 다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종교가 조금 더 중요한 얘기이고요. 수사로 갑시다. 낮잠 자기 딱 좋은 날씨인데 가을 오면 근데 가을은 왔다 바로 가가지고 잘 즐겨야 돼. 나 솔직히 난 항상 그 생각을 했어. 학교 다닐 때도 봄과 가을 날씨가 길어가지고 봄방학 가을방학을 했으면 좋겠다. 진짜 신명나게 놀 수 있는데 여름방학 너무 더워 집에서 이러고 있고, 겨울방학 너무 추워 전기장판에서 이러고 있고. 그래서 방학을 하는 거겠지만요. 자, 수사 갑시다. 수사. 수학할 때 그 수예요. 네, 수학할 때 그 수예요. 그래서 넘버예요, 넘버. 자, 수사의 개념 갈게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 수량 밑줄, 순서 밑줄 치고요. 수량 밑줄, 순서 밑줄 치고. 수량의 량 동그라미, 순서의 서 동그라미. 그래서 밑에 수량을 나타내면 뒷글자 따서 양수사인 거예요. 순서를 나타내면 뒷글자 따서 서수사인 거예요. 자, 의외로 뒷글자 딴다. 왜냐면 수수사, 순수사 좀 이상하거든요. 자, 그래서 양수사에는 우리말로는 하나, 둘, 셋. 한자로는 1, 2, 3 이렇게 있죠. 그치? 근데 서수사는요, 우리 순서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하나예요. 저희 집에서 저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얘는 세 번째 태어나서 셋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서수사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타지에 가면 이게 많아요. 세종에는 없는데 제일고등학교가 더 많아요. 제일고등학교. 첫 번째 가는 고등학교라는 뜻입니다. 제일, 제2, 제3. 그래서 진짜 많이들 제 1회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 제1까지가 서수사 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붙여 써야 돼요. 띄어쓰고 싶으면 제1회로 써야 돼요. 의미 하나도 없죠. 그치? 근데 너무나 이렇게 많이 써요. 너무나 이렇게 많이 쓰고 관습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쓰는 걸 보니까 모르겠어요. 언젠가 또 국립국어원이 그래 해주자 이런 식으로 해버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는 이 수사 안에서는 이게 양수산지 소수산지 절대로 틀리지를 않아요.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는 수사 vs 수관형사입니다. 여기 L을요. 자, 5사람이 방문했다. 책에 있는 예시 그대로. 그리고 앞에는 가게 파이팅. 자, 방문한 사람은 5이다. 근데 둘 다 5이고 심지어 의미도 똑같아. 의미도 똑같은데 뭔가 다르니까 적었겠죠 내가. 뭔가 다르니까 또 책에 적혀있겠죠. 이렇게 봤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여기 사람이 있죠. 여기 뒤에는 이다가 있죠. 자, 사람은요 우리 누가 와도 부정하지 못하는 명백한 명사예요. 근데 명사 앞에 아까 뭐가 온다고 그랬냐면요, 명사 앞에는 관형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5은요 얘가 체원이면 이상합니다. 자, 우리 국어에 룰이 있어요. 적혀있는 룰은 아닌데 룰이 뭐냐면 체원 플러스 체원 이렇게 문장에서 이어붙이질 잘 않습니다. 체원 플러스 체원을 그대로 생으로 이어붙이지 잘 않는다. 마치 안 붙는 자석을 그냥 이렇게 해놓은 느낌이에요. 이따가 떨어지겠죠. N극과 N극을 이렇게 그냥 힘으로 이렇게 해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따가 또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요 관형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숫자를 나타내는 관형사라고 해서 수관형사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단은 뭐냐면 서술격 조사예요. 이단은 서술격 조사인데 서술격 조사는 체언 뒤에 와가지고 서술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뒤에 배울 거예요. 조사는 외울 거니까. 자, 체언 뒤에 붙어서 서술어를 만들어준다. 그럼 이 5은 체언이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체언에 뭐가 있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그래서 얘는 수사야. 뒤에 조사가 왔죠. 명사의 특성은 사실 체언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조사가 왔고요. 뒤에 얘는 체언의 자격이 충분하다. 근데 얘는요 체언이면 체언 해가지고 이상하다 꾸며주는 게 맞다. 사람은 사람인데 5사람 이렇게요. 자, 그래서 수사랑 수관형사 구분은 문장을 본 다음에 이게 수산지 수관형사인지 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되게 간단한 내신에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기능에 따른 의미 구분으로 다른 하나는 하면은 체원 아닌 거 찾으면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얘는 체원이고 얘는 체원이 아니니까 얘는 수식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찾으라는 거보다 수식어 여러 개 깔아놓고 얘는 체원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런 쓰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쉬었다가 오른쪽 페이지 부분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볼게요.